쌍화 조폭들이 예전에는 막 문신 돼지 국밥중 같은 딱 그 생각했어요. 와, 완전 배우 얼굴이다. 넷플릭스 한국에서는 망할 것이다. 네, 오늘의 건조 예보는 낙원의 밤입니다.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죠. 군정 감독님이라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실 분들이 꽤 될 것이다. 박훈정 감독님 전작이 뭐가 있었죠? 마녀가 있었고 VIP. VIP가 있었죠. 네. 신세계 빼놓을 수 없어. 신세계를 빼놓을 수 신세계를 없죠. 빼놓을 수 없죠. 신세계 하면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힙합 뮤지션 중에 타블로시 있잖아요. 네. 타블로시가 신세계를 엄청 좋아해. 네. 그런데 타블로시 말투가 있고 작가님 신세계는 잘 대사 들어보시면 완전 힙합이에요. 대사들이 완전 힙합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힙합 하시는 그 래퍼들이 알파치노 나오는 스카페이스를 엄청 좋아하듯이 바로도 한국에서는 신세계를 좋아해요. 일단 저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 박훈정 감독이 한국 영화계의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바로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하고 김주영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이 두 편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때 악마를 보았다의 그 초고, 그러니까 박훈정 감독이 처음 썼던 시나리오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가 아니라 아열대의 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열대의 밤이라는 제목하고 이 낙원의 밤이 약간 겹쳐지다 보니까 이 제목도 되게 멋지고 약간 박훈정 감독도 그 시대 자기가 이 아열대의 밤이라고 하는 제목을 써 나가면서 그렸던 어떤 이미지들, 굳이 말하자면 어떤 초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담겨 있지 않을까. 벌써 지금 이제 마녀가 2018년 작품이었죠. 근데 이 작품 만들고 지금 마녀 2도 지금 거의 만들어가고 있어서 뭐 끊임없이 개봉을 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극장 개봉을 하지 못하고 넷플릭스로 바로 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긴 해요. 이렇게 다 넷플릭스로 가니까 뭔가 한 영화에 대한 반응이 극장 개봉한 것만큼 오래 가지가 않더라고. 맞아요. 휘발성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핫하게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집중하긴 하는데 그 기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게 무대가 제주도야? 네. 아, 나는 무슨 동남아에 있는 되게 낙원 같은 섬인 줄 알았어. 아, 제주도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 거쳐가는 경유지가 제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죠. 아니 일단 예고편 보면 색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느와르의 접목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주얼적인 구현은 이 전작 마녀나 VIP를 같이 했던 조화성 미술 감독 그리고 또 이제 김영호 촬영 감독이랑 같이 해서 그 기조를 쭉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적 범죄 느와르 영화는 어느 정도 시효를 다 했다라고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훈정 감독의 신세계랑 저는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사실 그런 장르가 한 10년 정도 인기를 끌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테스토스테론 막 들끓는 남자들의 막 이렇게 암울한 세계 그런 무대를 한 영화들이 사실 좀 실패를 했어요. 지난 몇 년간. 그런데 박훈정 감독이 다시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느와르 장르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한국적 느와르 영화들과는 좀 다른 결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저는. 박훈정 감독이 굉장히 또 홍콩 영화 많이 하거든요. 또 저랑 또 개인적인 톡을 주고받은 그런 사이기도 한데 이럴 거면은 그 채널 하나 따로 개설을 해요. 주성철이 만난 사람들 해서 인맥자랑 자기가 제일 많이 나 지금 처음 한 건데. 두 분이 인맥 대결 한번 해보시죠.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좋은 친구들 이후에 사실은 의상이나 모든 것들 약간 저 김도훈 기자 입고 있는 것처럼 약간은 이 트레이닝복을 입은 조폭들이 한동안 또 유행을 하다가 부기봉 감독과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거의 약간은 그 양립하면서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이 조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박훈정 감독님이 또 홍콩 영화나 이 두기봉 감독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흑사회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흑사회에 등장하는 그런 이 갱스터들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영화 때문에 실제 조폭들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럴 수 있죠. 쌍화 조폭들이 예전에는 막 뭐 미소니 니트 같은 거에 문신하고 막 이렇게 문신 돼지 국밥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왔잖아. 그 일숙 가방. 네, 일숙 가방. 근데
실제 부산에 사는 제 친구가 해운대구에 사는데 해운대구에 조폭들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 거기도. 근데 어느 순간 다 되게 수트를 멋있게 입고 다니기 시작했대. 영화가 이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 갑자기 돼지국밥 먹고 싶네. 나도. 이런 영화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폭이나 킬러가 약간 전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도시로 가서 벌어지는 일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어쌔신 탱고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로버트 듀발 나온 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살인을 하러 가는데 하필 아르헨티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계속 이제 지령을 기다리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탱고를 배워요. 아르헨티나는 탱고죠. 네, 그래서 엄청난 고수가 돼. 탱고를 배우면서 그 탱고를 가르치는 여성분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 태구가 제주도에 가서 뭘 할지 너무 서핑 궁금합니다. 엄태구 씨를 잉투기에서 처음 봤는데 네. 딱 그 생각했어요. 와, 완전 배우 얼굴이다.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잉투기가 엄태하 감독이라고 엄태구 배우의 형이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류승환, 류승범 이후에 가장 지금 주목받는 형제 영화예요. 택시 운전사에서도 맞아. 택시 굉장히 운전사. 송강호 배우가 인정한 또 신의 배우였죠. 어쨌든 계속해서 저는 약간 악역이든 뭐든 약간 두 양면을 가진 조연 배우로서 훨씬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다가 주연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영 감독이 가능성을 미리 아주 빨리 알아채고 주연으로 캐스팅을 한 거겠죠. 근데 사실 그 사이에 그 독립 영화에서 이제 그 주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른도감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판소리 복서. 판소리 복서. 네. 그 작품이 저는 마찬가지로 약간 비운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가 가진 어떤 그런 그 결이나 집중도에 비해서 너무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대중적으로 보여줄 그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낙원의 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 VIP로 이 감독이 여성 캐릭터, 여성 서사에 굉장히 좀 약간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집중 포화를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성에서 출발한 영화가 마녀 시리즈일 것이고 낙원의 밤 역시 좀 이 특이한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 여성 캐릭터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전여빈 배우가 최근에 또 네. 빈센조로 핫하기 때문에 네. 빈센조에서는 좀 이제 코믹한 모습도 보여주고 다채로운 역할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낙원의 밤은 그 전에 이제 주목받았던 제 많은 소년의 이런 데서 보여준 굉장히 어둡고 그런 연기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니스에서 공개됐을 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느와르 작품에서 보지 못한 여성 캐릭터가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여빈 배우 기대합니다. 최근 또 넷플릭스 라인업들이 많이 보여지고 또 티빙으로 공개되는 서복도 이제 오픈 일정을 정했죠. 맞아, 티빙도 봐야 되는구나. 티빙은 한 달 얼마야?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진짜 각종 플랫폼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을 다 더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 편 한 편 보는 것과 비슷한 그 결과치가 나와서 아니 그러네. 어떻게 되든 우리는 같은 정도의 컨텐츠를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니 그럼 나 KBS 안 보니까 KBS 시청료 안 낼래. 그리고 OTT를 보면 되잖아. 이제는 단순히 넷플릭스로 간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건 티빙으로 가고 또 뭐 어떤 건 뭐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헛갈리는 측면도 있고 또 투자사나 배급사들도 굉장히 좀 계산기를 많이 두드리면서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극장 개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약간 좀 근본적인 어떤 그 위기 뭐 그런 좀 부딪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게 약간 무서워요. 만약에 코비드-19 이 사태가 좀 지나가. 그래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극장에 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영화 제작사들이 테스트 스크린을 하잖아요. 블라인드 스크린의 평이 안 좋아. 그러면 개봉하지 말고 우리 그냥 넷플릭스 혹은 여기로 내버리자라고 할 가능성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낙원의 밤에 이제 전여빈 배우 같은 경우는 멜로가 체질, 빈센조 같은 작품들이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 랭킹 1위를 하는 작품들이에요. 그런 작품들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된 배우가 또 이후에 넷플릭스 배급망을 타고 새로운 신작을 개봉했을 때 그 배우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스타 탄생의 어떤 그 길로도 판로로도 이 이제 그 OTT 플랫폼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되는 지금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의 시대가 완전히 왔죠. 처음 넷플릭스가 한국 들어온다는 소식 했을 때만 해도 제가 그때 허핑턴 포스트랑 매체에 있었는데 넷플릭스 한국에서는 망할 것이다 이런 기사 우리 많이 냈었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사람들이 누가 누가 볼 것이냐 이 얘기가 있었죠. 완벽하게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